다시 이제 간전이암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간전이암에서 국소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국소요법이 수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주파 소작술도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도 가능할 텐데, 이 세 가지 요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치료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가장 좋은 연구 결과라고 하면은 어떤 치료를 적용을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마치 로또처럼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에 배정된 치료를 해서 결과가 가장 좋은지, 어떤 치료가 좋은지를 보는 그런 연구들을 무작위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무작위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국소 치료법이 좋은지 확인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간 전이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좀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그런 치료를 동시에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이시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이암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전신 질환이고 어떤 상태에서 다시 전이가 원래 몰랐던 병변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히 간전이암의 경우에는 간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항암 치료가 잘 미세 전이를 조절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수술이 뭐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물론 좋겠지만 회복이 어렵고, 그래서 추가 항암 치료가 어렵고 간 기능을 보존하는 게 어렵고, 이런 특수한 상황들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다른 국소 치료가 더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있겠고요. 국소 치료 방법 중에는 고주파 소작술이라고 하는 바늘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의 병변 주변을 태우는 그런 치료 방법도 한 번에 끝나는 치료이고, 사실 독성이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합한 건 아니고요. 위치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큰 부위, 그리고 사실 실행할 수 없는 부위, 그런 부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방사선 치료 중에서 양성자 치료는 물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종양 주변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간 기능을 잘 보존하고 주변 장기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국소 치료 방법이겠습니다. 그 간전이암에 대해서 국소요법을 적용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한 어떤 최적의 국소요법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중요한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포함되는 대면 다학제나 혹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특히 저희 병원은 오래전부터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간전이암에 대한 국소 치료의 정답은 확실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과 선생님들이 다학제적으로 어떤 치료가 가장 최적인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성자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간전이가 되셔서 양성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서 양성자 치료를 다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서 양성자 치료가 적용이 어려운지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국소 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소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전이라고 하더라도 간 전체에 5개 이상의 병소가 너무 확연하게 나빠지면서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소 치료를 하면서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이 병소가 심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전신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잘 조절이 돼서 소수 전이암으로 국소 치료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을 하셨을 경우에 물론 이제 양성자 치료가 좋은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간이라는 것은 호흡에 따라서 위상의 차이가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 조절이 잘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양성자 치료가 약간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컨디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종양의 위치나 혹은 정상 장기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라는 어떤 좋은 치료 방법에 꼭 얽매일 게 아니고 주치의과 상의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보통 양성자 치료를 간전이암에 받게 되시는 분들은 치료 횟수를 몇 번 정도로 설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떤 컨디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조율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신 질환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분의 전체적인 치료 스케줄에 영향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치료는 5회에서 10회 정도의 단기간에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전이암은 여전히 전이암의 한 종류이고 전신질환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요법인 항암요법, 면역요법 등의 그런 전신요법의 적용이 근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소요법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국소요법을 적용해 드려야 되겠는데 국소요법 중에서도 수술, 소작술, 방사선 치료 중에 어떤 게 적합한지는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결정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서 양성자 치료가 치료를 받지 않는 다른 간 부위를 보호하고 주변의 인접장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전이암의 준비 과정 또는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간전이암의 양성자 치료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간암 양성자 치료 편에서 저희가 상세히 다룬 바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는 그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간전이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